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썸네일을 보시면요. 오늘 주제가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얘기이고요. 오늘 주제는 테슬라의 이것은 따라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가 베를린 2분기 생산량 1만 대 간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득점왕 등극 축하드립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었고요. 테슬라 올해도 50% 성장한다. 테슬라 이익률 페라리 곧 넘는다. 빌 게이츠 테슬라 안티의 대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해왔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각각 7주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장은요, 아무래도 그간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낙폭이 좀 과대되었다라고 심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부채질을 한 게 바이든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된 대중 관세 인하를 시사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세금을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다. 즉,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요, 2.86% 정도로 3% 이하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유가는 110불대 이상에서 아직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랑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금융주가 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크게 다 상승을 잘 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 3% 이상 오르면서 크게 상승을 해줬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5% 이상씩 크게 오르면서요. 오늘은 금융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 넘게 상승을 해주었어요. 저번주에 크게 하락했던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 즉 유통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하는 좋은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한 11,000선에서 계속 지지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11,500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 지지 라인이 이미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주봉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200 주봉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고, 자,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만큼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치면은 200 주봉이 놓여있는 1700선에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1700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제가 좀 열어두시길 당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보면 RS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거의 수준이 코로나 상황만큼 떨어져 있고 이미 쌍바닥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반등을 점차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글로벌 매크로 경기 상황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일수록 좋은 주식을 믿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역시 주봉 차트를 보면요. 전년에도 한 500에서 700, 한 50불 사이에서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550불부터 한 700불 사이까지는 테슬라 주가에 그렇게 큰 거품이 없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요, 아주 싼 주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스닥이 좀 더 폭락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더 모아가는 그런 흐름을,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extreme fear,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나타내고 있는 14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5월 12일 날 가장 낮은 수치인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 대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해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근 1년간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공포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지금 공포가 만연해 있는지 잘 알 수 있고요. 테슬라 주가는 오늘 670한 5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 11월 전고점 1230불 대비해서 지금 한 4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최근에 600불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나는 이제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을 선택하겠다라는 정치적 성향과 함께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게 되면 아무래도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섹스 스캔들도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S&P 500에
ESG 지수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제외된 건 아니고 S&P 안에 있는 ESG 지수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뭐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죠. 뭐 환경적으로는 뭐 테슬라만큼 환경을 잘 케어하는 주식 회사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 거버넌스 뭐 임직원들의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인종차별적인 뭐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ESG 지수에 제외가 되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역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죠.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씩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월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것 자체가 호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6월 6일 날 주총 프록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것이고, 자, 8월 4일에 주총이 있으면 주식 분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9일에 AI 데이 때 뭔가 쇼킹한, 뭔가 충격적인 어떠한 뭐 제품이라든지 프로토타입을 또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4분기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 뭐 북미에만 한 100만 명 정도 베타 테스터들이 생기면서 테슬라 주가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테슬라의 하락, 주가 하락과 관련된 이슈들은 테슬라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거, 스캔들링, ESG 다 이런 것들이죠. 자,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처럼요. 세계 월드 클래스가 이미 됐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신 손흥정님은 아직도 자기 아들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이미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라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뭐 유럽이나 영국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거는 역시나 아버님의 이런 철학 때문이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자,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 역시 테슬라라는 거죠. 테슬라는 올해 이렇게 주가에 큰 부침이 있지만 어쨌든 회사의 기본이 좋아요. 기본적인 성장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올해도 전년 대비 5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한 93만 6천 대 정도 판매를 했고, 이것도 뭐 재작년에 50만 대 대비 거의 80%가 넘는 성장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있지만 50% 성장을 이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40만 대 이상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판매량은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5만 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30만 5천 대로서 1분기보다는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뭐 40만 대, 44만 대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약 140만 대 이상의 판매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역시 올해도 전년 대비 50%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라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자동차 카메이커의 기본은요,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죠. 아직은 테슬라가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향후 더욱더 월드 클래스로 성장할 손흥민 선수처럼 월드 클래스로 성장할 테슬라라는 회사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판매량도 상저하고 있고요. 자, 판매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면 주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두 개의 분기의 실적 발표때요. 21년 4분기 실적 올해 1월에 있었죠. 22년 1분기 실적 올해 4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을 엄청나게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연속 4개 분기 계속 어닝 비트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을 넘어서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작년 수준이에요. 작년 주가 상승이 되기 직전에 바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달 그리고 작년에 10월달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시나브로 오르다가도 크게 또 한번 올라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한번 작년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빠졌으니까, 자, 이제 3세판이 되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그래도 뭔가 주가에 좋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만큼 나온다. 7월에 발표된 실적이 뭐 예상 판매량 31만 대를 넘어서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최근에 과도한 주가 하락의 원인은요. 뭐 매크로 이슈도 있겠죠. 인플레, 긴축, 경기 침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가 상하이 가동 중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하고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줬던 원인이 바로 기가 상하이에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 가동이 풀 가동이 되면서 램프업이 완료가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매출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상하이가 가동 중단이 돼버리니까 2분기 실적 하락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기가 상하이는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기가 상하이의 최근 뭐 가동과 가동 중단과 작업 재개 현황을 살펴보면요. 뭐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3주간 가동 중단이 있었죠. 상하이의 락다운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 상황 때문에 공장도 한 3주 정도 문을 닫았었고요. 4월 19일부터 가동 재개를 했었습니다. 폐쇄 루프 시스템을 적용했죠. 저 공장에 약 8,000명의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뭐 숙식을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폐쇄 루프 시스템을 적용을 했었고, 그래서 4월 19일부터 생산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4월 한 달간 뭐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00대 넘게 생산을 했고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15,000대 정도 생산량이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재가동한 다음부터는 한 1개월간, 최근 1개월간 26,000대 정도 생산을 했고, 이는 봉쇄 전 생산량의 약 45% 수준까지 회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번 주부터는 주당 16,000대까지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당 16,000대면은 정말 이제 봉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기가 상하이 판매량 뭐 생산량이랑 비슷한 수치겠죠. 65,750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주당 16,000대까지 올라오면은 자, 6월 달부터는 정상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6월 달부터는 또 한 65,000대에서 7만 대 수준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기가 상하이가 2교대 근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근 버스가 있죠. 많은 이제 테슬라 직원들이 다시 이제 공장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다시 한번 테슬라 공장에 모인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인원들이 폐쇄루프 시스템 안에서 또 한번 이제 2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뭐 공장 안에서 다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nearby building around gigafactory, 그러니까 상하이 기가팩토리 근처에 건물들에서 이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테슬라이크 같은 경우는 2분기 생산량은 25만 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25만 대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5만 4천 대, 애널리스트와 일론 머스크는 뭐 30만 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기가 상하이의 이런 좋은 뉴스에 더불어서 기가 베를린도 2교대 근무를 이미 시작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7월이 계획이었는데요. 7월부터 2교대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가 봉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기존에는 이렇게 뭐 7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8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총 16시간의 생산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산 시간을 늘리면서 우리가 2분기에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1만 대나 됩니다. 자, 기가 베를린이 1분기에는 뭐 200대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3월 22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개장 오픈 행사 때 인도식을 했었죠. 한 30대 정도 모델 Y 퍼포먼스를 인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3월 달에 200대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 벌써 1만 대 예상을 한다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램프업 속도가 빠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하는 모델 Y에는 이런 견인 히치가 또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주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최악의 테슬라 주가는 600에서 657불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뭐 633불도 한번 찍었었고요. 그렇지만 테슬라 주가가 항상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폭락이 나온다.
고 하면은 작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47불도 한번 찍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좀 한번 염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적 분선상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 지지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어서 뭐 900불대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앞으로 단기적인 주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 잘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에 비해서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뭐 최근에 1년 동안 뭐 80%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순이익은 뭐 1년 전 대비 2배, 3배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600불대로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반대 세력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빌 게이츠는 테슬라의 뭐 안티 세력의 대장으로 지금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어느 정도 민주당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어느 정도 공화당으로 이제 자리를 튼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트윗을 날리자마자 계속해서 안 좋은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섹스 스캔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최근에 테슬라에 6천억 원 정도, 우리 돈 6천억 원 정도 숏을 했다는 것도 이미 사실로 드러나 있고요. 뭐 세계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언론과 뭐 자본을 이용해서 충분히 테슬라 주가 하향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테슬라와 머스크에 반대하는 세력의 26개 중에 11개는 빌 게이츠 펀드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기본기를 닦았던 그런 회사의 기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의 기본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 클래스 이익률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의 이익률은 17.69%를 기록을 했고 대표적인 명품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라리가 영업이익률이 20% 초반인데요. 자, 곧 있으면 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페라리를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카 메이커들은 뭐 3%에서 8%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마이너스 9%를 기록한 포드 같은 경우는 리비안 투자의 손실에 따른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폭스바겐에서 제시한 EV 컨셉카의 인테리어를 보면 테슬라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17인치 이상의 대형 스크린이 있는 게 테슬라의 디자인이죠. 나머지 다 간결하게 또 처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에는 이런 카메이커들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 뭐 이런 큰 카메이커들이 좀 비웃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디자인을 럭셔리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비웃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 따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런 FSD 자율주행 기술은 저는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이 앞에 아마존 밴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가려다가 앞에 이 차량이 있으니까 슬쩍 얼굴을 내밀었다가 자, 이렇게 가는 모습 보이시죠? 자, 앞에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니까 빼꼼히 한번 얼굴을 내밀었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 미시간 포뮬러 SAE 데이에서 사이버 트럭이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좀 미국의 엔지니어 공학도들이 포뮬러 모양의 차량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이 대회에 보여줌으로써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또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은 테슬라 주가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600불대에서 상당히 뭐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좀 욕심을 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활비랑 대출 등 위기 상황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잘 씨앗을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기 투자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화이팅 하시겠고요. 오늘도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